이제부터 이제부터 환하게 웃어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선생님들의 사연과 사주를 바탕으로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배우자 인연에 대해 살펴보는 두근두근 인연 찾기, 이번 시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의 영상들에서 나왔던 인연법에 대해 정리하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다음으로 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비해 배우자는 우리 의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운명에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주를 참고해서 봤을 때 좀 더 유의미한 부분이 많았고요. 이렇게 배우자는 내 운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명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현명한 선택과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인연법의 목표입니다. 재산 박재현 선생님, 금호 김찬영 선생님, 현공 신수훈 선생님 등 인연법을 창안하고 전승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벅. 우선 중요한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타고난 사주 원국의 배우자 인연과 운의 영향이 우선합니다. 누가 나하고 잘 맞을까 이전에 내 원국의 배우자 기운은 어떻고 요즘의 운은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배우자 기운이 어떻고 지금 어떤 운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둘의 인연은 어떤지 살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인연인지 살피는 것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연인지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원국을 살피는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일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년지를 살핍니다. 내 사주 속 가장 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연이 오는지 살핍니다. 두 번째, 여러 경우의 수에서 중복된 띠가 나올 경우 그 띠와는 인연의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들이나 인연 전반적인 부분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속력이 강한 것과 사이의 좋고 나쁨은 다릅니다. 합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충이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천간도 살펴야 하고 어떤 합인지, 순서, 지장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제 쭉 한번 보고 마지막에 다시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사연자분들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원국 구조와 지지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회에서는 갑자일주 여성분 붕어님과 신묘일주 남성분 구공탄님의 사연이었죠. 자격증이 많고 다재다능한 붕어님은 상관과 정인의 기운을 되게 좋게 활용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붕어님께 소개해드린 방법으론 일간의 12운성 걸록이 되는 띠와 인연한다,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띠와 인연한다, 지지 관성과 합을 하는 띠와 인연한다 등이 있었고요. 월주가 비견 간여지동인 구공탄님은 비견에 평등하고 동등한 걸 선호하는 성향이 작용해서 거의 동갑이나 또래 위주로 만나셨고요. 구공탄님은 남자니까 지지 재성과 합을 하는 띠를 인연한다, 지장간 속에 재성이 있는 띠를 인연한다, 같은 지지가 두 개 있으면 그 글자를 합하거나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2회에서는 신축일주 여성분 제주 감귤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무관이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적어서 연애할 때 오히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 감귤님 연월지에 묘유충이 있는데 묘유충 물상에 해당하는 테니스 동아리에서 인연을 만나셨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감귤님은 일지 속 지장간에 식상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식상에 해당하는 띠와 인연한다, 같은 지지가 두 개 있으면 그 글자를 합하거나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원국과 지장간에 관성이 없을 때는 정관띠를 배우자 삼는다 등이 있었습니다. 3회에서는 개미일주 여성분 나무님과 갑자일주 여성분 제이님의 사연이었고요. 지지 사화 속에 관성이 있을 경우 역마의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요즘엔 온라인, 동호회 등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국에 사신합형이 있는 분들은 연애와 대인관계에서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도 있었죠. 나무님은 지지 관성과 합을 하는 띠와 인연한다,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띠와 인연한다. 제이님은 지지 관성과 합을 하는 띠와 인연한다,
일지와 합의되면서 천간에 배우자성이 있는 띠와 인연한다. 지장간에 관성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무오일주 여성분 장보리살님과 신유일주 남성분 제임스 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장보리살님은 지장간에 관성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같은 지지가 두 개 있으면 그 글자를 합하거나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천간으로 배우자 십성이 되는 띠를 인연한다. 제임스 문님은 배우자성이 천간에 있을 경우 걸록지 띠를 인연한다.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와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5회에서는 개미일주 여성분 오구님과 갑진일주 여성분 콩입니다 님의 사연이었고요. 주체성과 활동성이 강한 간지들이 많을 경우엔 리드 성향이 강한 남성분보다는 잘 맞춰주는 분이 어울린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시지에 형충이 있으신 분들은 형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글자를 가진 인연이 긍정적이고, 일지가 본인이나 배우자 기운의 12운성 인묘지일 경우엔 그 글자를 충하는 띠를 인연하기도 한다는 점, 성격적으로는 상호 보완이 되면서 생활 방식이 비슷하거나 함께할 취미가 있으면 좋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6회에서는 신사일주 남성분 듀옴님과 정묘일주 여성분 빨간만님의 사연이었어요. 원국 사신하평의 물상을 화력발전소 근무로 사용하고 계셨던 듀옴님 사연에선 재성이 약할 경우 유지와 지속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빨간만님처럼 묘신 원중기문이나 십성으로 편인, 상관이 있는 분들은 센스,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뛰어난 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빨간만님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죠. 듀옴님은 지장간에 배우자 기운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배우자 궁에 길신이 있을 경우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빨간만님은 지장간에 배우자 기운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배우자 기운을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와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7회에서는 개유일주 여성분 H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원국에 무게합이 있으면 협상과 타협 능력이 뛰어나고 나이 차이 많은 인연으로도 본다는 점이 있었죠. 식신으로 편관을 조절하는 식신제살 구조는 나의 전문성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도 있었고요. H님은 배우자성이 천간에 있을 경우 12운성 걸록지 띠를 인연한다.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를 인연한다. 천간으로 배우자 십성이면서 지지로 일지와 합의되는 띠를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8회에서는 병자일주 여성분 수연님의 사연이었어요. 지지 자수, 자묘형, 관성설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될 때 그 발현이 더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수연님은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를 인연한다. 천간으로 배우자 십성이면서 지지로 일지와 합의되는 띠를 인연한다. 같은 지지가 두 개 있으면 그 글자를 합하거나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9회에서는 갑신일주 여성분 무니무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편관이 외국인 남성과의 인연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니무니님은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를 인연한다. 천간으로 배우자 십성이면서 지지로 일지와 합의되는 띠를 인연한다. 지장간에 배우자 기운이 있으면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10회에서는 과도한 이성의 관심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던 기축일주 여성분 몽이님의 사연이었죠. 남녀관계에서 여성분의 인성은 남성의 애정으로도 볼 수 있고, 화기운이 인성으로 작용하면서 12운성 상태도 강하면 그 드러남이 더욱 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 11회에서는 모태솔로 임진일주 여성분 도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강하면 대외적 조건과 나이 기준이 다 중요하기에 눈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정리할게요. 천간으로 배우자 십성이면서 지지로 일지와 합의되는 띠를 인연한다. 일간의 12운성 걸록이 되는 띠와 인연한다.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의 걸록이 되는 띠와 인연한다.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띠와 인연한다. 지지, 재성이나 관성과 합을 하는 띠를 인연한다. 같은 지지가 2개 있으면 그 글자를 합하거나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재성이나 관성대운이면 해당 천간을 가진 띠와 인연한다. 일지 속 지장간에 식상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식상에 해당하는 띠와 인연한다. 원국과 지장간에 관성이 없을 때는 정관띠를 배우자 삼는다. 일지와 합이 되면서 천간의 배우자 십성띠와 인연한다. 지장간에 배우자 십성이 있을 경우 천간으로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배우자 십성이 천간에 있을 경우 십윤성 걸록지띠를 인연한다. 삼합이나 방합을 성립시켜주는 띠와 인연한다. 배우자 궁에 길신이 있을 경우 투출시켜서 인연한다. 배우자 기운을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충하는 띠를 인연한다. 인연찾기 컨텐츠를 4월 초에 시작해서 3달 정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연과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도 많았고요. 사주로 이분은 이런 분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연자분들이 마음 열고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더 구체적인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일을 할수록 배우고 느낍니다. 명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연기를 배울 때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배우로서 너의 배역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역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 네가 아닌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고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주 상담도 연기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 초창기에 내담자분들께 감정이입을 많이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감정에 거리를 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컨텐츠 하면서 공감과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인터뷰 겸 사연 상담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구독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영상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영상 나간 후에도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연자분들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입구 쪽에서 보이는 풍경하고 골짜기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는 풍경이 다른 것처럼 명리적으로 예상하거나 판단하기에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상태를 질문을 통해 범위를 좁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드러나고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사를 맞추는 것보다는 과거사를 통해 패턴과 양상을 파악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다행히 대부분 좋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제 사주에 현침 기운이 강한 점도 프리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침, 정제장생, 관대지 정화 이런 기운들 영향인지 제가 좀 분석하고 파고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명리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연 찾기 통해서 격려와 응원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개운법 시리즈 계속하면서 새로운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정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꾸벅.